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는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사회운동과 정치의 차이는 뭐냐? 또 사회운동 정당론과 수권정당론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이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정당론과 관련해서는 결국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이것이 핵심 의제고요. 또 진보의 재구성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자는 문제인식에 포함됐던 저의 성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회운동과 정치의 차이가 뭐냐,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상당수 과거에 운동권 출신, 저를 포함해서 운동 과정에서 사실 정치에 편입돼 왔기 때문에 사회운동 출신들로서의 어떤 그 강점과 또 사회운동가 출신들로서의 어떤 정치와의 어떤 그 괴리, 한계, 이런 점을 잘 소화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운동적 성과, 우리가 30년의 사회운동을 바탕으로 진보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성과는 뭐 우리가 따로 이야기 드릴 필요 없죠. 말하자면 살아온 삶 자체가 우리의 정치의 방향이 바로 민중지향적인 것이고, 그 진정성이 확고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계의 측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금도 많이 걷고 비정규직 특위를 구성해서 사업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 노동조합 활동, 지원 활동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제가 87년도 처음 그 노동운동 시작할 때 지금 그 민주노동당에 계신 문성현 대표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노동법에 그게 있어요. 그 지역의 단협이 절반 이상의 을 차지하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단협 경우에는 말하자면 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역의 단협으로, 지역의 노사협약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87년도 때 저희가 무슨 고민했냐면, 창원시장 잡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창원공단의 절대 다수 노동조합을 우리가 금속노조에서 금속연맹에서 조직해가지고 많은 단협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지역 단협으로 선포해버리자, 빨리 정당 만들어서 그렇게 해버리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권력을, 국민들이 이해할 때 정치는 권력의 행사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권력을 잡아서 이것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성도 국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정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진보정치의 어떤 독자성을 국민들에게 확인하는데 모범의 창출이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이죠. 국민들은 그 지자체든 교육감이든 또 뭐 시장이든 꼭 대통령 국회의원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권력들을 통해서 정치를 이해하는데, 그런 권력을 잡아서 말하자면 그들과 다른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권력의 다른 행사를 체험함으로써 사실은 정치의 차이, 그리고 그 독자성을 이해간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 정당의 일상활동은 말하자면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권력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권력이 바로 행사되는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정당하면서 뭐 권력 장악을 목표로 안 하는 사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운동 정당론과 수권정당론의 논쟁은 민주노동당 말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사회운동 정당론을 사실 많이 강조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사회운동을 폄하하거나 그걸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당은 권력 자원을 만들고 그것을 확대해가는 그런 조직이다.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것이다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신당을 함께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당이 어떤 당이냐, 무엇을 하게 하는 당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중정당이냐 뭐 전이도 이건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대중정당의 핵심은 국민의 이해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가에 아주 민감한 정당이 대중정당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선 때 권영길 후보가 3% 참패를 했는데 당의 다수는 그것을 참패라고 평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됐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당심과 민심의 관계에서 당원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진보신당으로 당시에 자리를 옮긴 우리는 한때는 18%까지 나가던 정당이 3% 참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당내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런 정당이라면 앞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인식을 우리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정당의 문제는 결국 당심과 민심의 소통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할 거냐, 이 점에서 우리 당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당의 여러 실천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의